반갑습니다. 성재준입니다. 일전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처럼 이번에 권익위의 부장이었던 분이 극단 선택을 했던 거, 이거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름이 끼치는 게 뭡니까? 예상이 되는 것처럼 민주당이나 민주당 쪽에 기생하고 있는 그런 언론사들이 이 사건조차도 정치적인 도구로 또다시 이용해 먹고 있다는 거예요. 망자의 뜻도 알 수 없고 영원히 알 수도 없는 이 지금 상태에서 망자의 뜻을 왜곡하고 자기들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가지고 기꺼이 망자의 뜻을 이용해 먹는 부류. 이런 거를 가르쳐서 우리가 진짜 쓰레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쓰레기라고 얘기해도 무방한데 그런 인간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게 비극이겠죠. 민주당 쪽에 있는 그 잡것들이 됐거나 거기에 기생하고 있는 언론사들이 됐거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진짜 소름이 끼쳤던 것은 이분이 극단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게 8일이었습니다. 지난 8일이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3일장을 하죠. 그렇죠? 그러면 그 유가족분들이 8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9, 10 이렇게 한 이틀 정도 8, 9, 10 3일 동안 3일장을 이제 하실 텐데 적어도 이 기간 동안만큼은 물론 이제 그 이후로도 그런 식으로 기사를 내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쓰레기 같지만 인간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3일장이 이루어지는 그 기간 동안만큼은 이거를 정쟁적으로 이용하거나 정치적인 도구로 써서 안 되는 게 인지상정이라는 거 아닙니까? 인간으로서 지켜야 되는 최소한의 도리라는 거 아니겠어요? 대번에 그런데 노컷뉴스가 어떤 식의 단독 기사를 냈습니까? 듣도 보도 못했던 사람 무슨 뭐 이번에 그 극단 선택을 했던 부장이라고 하는 분의 직장 동료였다라고 하는 인간이 튀어나와가지고 그 부장이 살아생전 자기가 김건희 여사 그 파우치 문제에 대해 가지고 뭔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라고 얘기하더라. 무슨 근거로? 아무 근거도 없습니다. 아무런 어떤 녹취록이나 그 얘기가 담겨 있는 뭐 증거나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일방적으로 그 지금 부장이었던 사람의 동료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얘기를 갖다가 노컷뉴스가 딱 그냥 단독 보도로 내보냄으로써 MBC, 한겨레, 경향 그냥 두면 다 달려들어가지고 지금 어떤 식의 프레임을 짜고 있습니까? 이거 봐봐라. 권익위에서는 김건희 여사 그 디올 파우치 문제에 대해 가지고 종결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법적인 처벌이 필요하다.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결정을 내리려고 했었는데 외압이 작용을 하고 윤석열 정부가 외압을 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부장님이 결국에 생각을 바꾸게 됐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극단 선택을 한 것이다. 이런 식의 지금 프레임을 씌우고 있지 않습니까? 쓰레기도 이런 쓰레기가 다 있겠냐고요. 진짜로. 너무나 분통이 터지고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저질 같은 정치 행태를 봐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전히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지금 민주당과 그 언론들이 그렇게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얘기를 지금 들어보니까 한 가지 얘기가 더 추가가 됐어요. 원래 같은 경우는 디올 파우치 문제에 대해 가지고 뭐라고 그때 표현을 했더라. 잘못 처리가 되어 죄송하다. 실망감을 드려 죄송하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됐었는데 지금 그 얘기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궁금해지는 것은 이미 그 부장이라고 하는 분은 극단 선택을 하고 대한민국에 없거든요. 세상에 없거든요. 누구의 얘기를 듣고 누구의 도대체 의사를 전해 듣고 자기가 했던 얘기 실망을 드려서 죄송하다라는 얘기를 갖다가 구체화시킬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방적으로 그 동료였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얘기만을 듣고 이렇게 지금 하는 거겠죠. 그렇죠? 이 동료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도 이번에 밝혀졌는데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도가 되는 게 그거 처리를 놓고서 실망감을 드려 죄송하다라고 하는 얘기가 어떻게 지금 구체가 되어 있냐? 권익위 수뇌부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사건을 종결하도록 밀어붙였다. 내 생각은 달랐지만 반대할 수 없었다. 힘들다라고 털어놨다.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하고 있어 괴롭다고도 호소했다. 너무나 얘기가 구체적으로 지금 바뀌었죠. 처음에는 실망감을 드려 죄송하다라고 보도가 됐었는데 그게 갑자기 이런 식으로 지금 확대 재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마치 이게 누가 얘기했던 것처럼 인용이 딱 돼가지고 정말로 극단 선택을 한 이 부장이 이런 얘기를 했던 것처럼 따옴표까지 붙여가지고 기사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누구 얘기를 듣고 있습니까? 무슨 구판이라도 버렸습니까? 구판 버려가지고 극단 선택을 하신 분의 얘기라도 듣고 이런 식으로 지금 보도를 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그냥 그 동료라고 주장하는 사람, 이 사람한테 들었다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의 얘기만을 지금 이렇게 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언론에 이래도 되냐고요. 최소한. 이번에 한겨레 또한 마찬가지로 카톡까지도 공개를 했습니다. 즉 그냥 이 동료였다라고 하는 분이 이 극단 선택을 하신 분의 얘기를 그냥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카톡까지도 공개를 함으로써 이것 봐봐라. 극단 선택을 하신 분이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냐라는 식으로 한겨레가 카톡도 공개했는데 카톡을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보십시오.
고르고 골라가지고 저 카톡을 골라냈을 텐데 저 카톡 어디를 갖다가 도대체 우리가 읽어봐야 극단 선택을 하신 부장님께서 정말로 김건희 여사 그 파우치 문제에 대해서 나는 A라고 내리고 싶었는데 수뇌부에 외압이 있어가지고 B로 내리게 됐다 라든지, 그거에 대해 가지고 잘못 처리한 거에 대해서 내가 죄책감을 느끼고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한 거로부터 내가 스트레스를 받았다 라든지, 그런 내용이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제보를 했다라고 하는 그 동료였다라고 하는 인간이 이 쓰레기 같은 인간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인간으로서의 그거를 진짜 저버렸다라고 봐도 되는 그런 인간인 것인데, 그 인간이 카톡 그 주고받았던 것 중에 고르고 골라가지고 저거를 지금 골라낸 거일 텐데, 저 카톡 어디를 봐야 도대체 그 얘기를 뒷받침할 수가 있냐고요. 아무 얘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지금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권익위가 결정을 내렸던 거, 직무 관련성이 없어서 신고 대상이 아니고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최저영희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대통령 선물에 해당해 대통령 기록물로 분류가 되므로 신고 의무가 없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청탁금지법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처벌할 수가 없다라고 종결 처리를 내린 게 권익위의 원래 생각이었죠.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김 국장, 이 지금 극단 선택을 하신 분입니다. 김 국장이 김 여사의 범죄 혐의가 있다면서 수사기관 이첩을 주장하면서 권익위 지휘부와 갈등을 빚었다. 이렇게 지금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무슨 사실관계를 확인해가지고요. 이번에 그래가지고 카톡을 공개했던 장본인, 정말 제가 이 사람을 갖다가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람 같지도 않다라고 불러야 될 것 같은데, 그 장본인이 이번에 또다시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아니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글을 통해 가지고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카톡 대화를 왜 도대체 공개를 했는지.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뭐라고 지가 얘기를 하냐. 극단적인 선택에 대한 속보가 나오고 난 뒤에 얼마 안 돼서 기사 내용이 업무 과중, 스트레스로 인한 마치 개인의 힘듦인 것처럼 나오기 시작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아니다라고 자기가 생각이 들었대요. 그건 업무가 고되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처럼 알려지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전하고 싶어 6월 말 통화했던 내용, 그리고 세상을 뜨기 이틀 전 나눴던 톡 내용을 공개했다라는 겁니다. 6월 말에 통화했던 내용을 지가 공개했다라고 하는데, 그 내용이 도대체 무엇이냐? 지난 6월 27일에 김 국장이 술자리에서 전화를 걸어와 권익위 수뇌부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 사건을 종결하도록 밀어붙였다라는 취지로 괴로움을 토로했다. 내 생각은 달랐지만 반대할 수 없었다. 힘들다고 털어놨다라고 밝혔대요. 이거에 대한 녹취록이 있습니까? 이거에 대한 증거 있습니까? 증거 있으면 증거 공개해보세요. 그리고 설령 그렇게 이 사람이 녹취록까지 공개를 해가지고 김 국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힘들다라고 털어놓았다라고 할지라도, 그게 정말로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뭐 어쩌라는 겁니까? 김 국장이 힘들어 했다 말다, 그거는 사실 중요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대로 진짜 처리를 하는 것이지, 그 법대로 처리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한 개인이 A라고 하는 감정을 느꼈건, 기억이라고 하는 감정을 느꼈건, 무슨 뭐 F라고 하는 감정을 느꼈건, 뭔 감정을 느꼈는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국장이라고 하는 분이 법대로 영부인에 대한, 아니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종결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셨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것이고 참으로 아쉽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뭐 어쩌라는 겁니까? 뭐 어쩌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렇게 압박감을 느꼈고 무슨 뭐 법대로 그렇게 처리해야 된다는 걸 스트레스를 받았다라고 해도 그거는 개인적인 문제인 것이지, 그렇게 느꼈다라 그래가지고 법에 없는 내용을 가지고 법을 만들어내가지고 처벌을 해야 되는 거겠습니까? 그건 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법이 있는 대로 처리를 하는 것, 그거는 공무원의 역할인 것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면 모두가 짊어져야 되는 책임감인 겁니다. 그 책임감에 대해 가지고 이 국장이었다라는 분이 과도하게 스트레스를 느꼈건, 업무적인 스트레스를 느꼈건, 뭐가 됐든지 간에 안타까운 일이고 아쉬운 일이지만 so what? 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게 단 거죠. 이분이 그렇게 느꼈다라 그래가지고, 한 사람이 그렇게 느꼈다라 그래가지고 법에 없는 내용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처벌할 수가 있겠어요? 그거는 원시 조폭 사회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제발 좀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국가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이 이지문이라고 하는 이사장 카톡을 공개한 장본인인데, 이지문이라고 하는 이사장 이분은 인간이 먼저 되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진짜 역겹고 역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도대체가 대한민국의 어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나 이렇게 최정희도 그렇고 이지문이라는 인간도 그렇고 망자를 갖다가 정책의 의도를 가지고 써먹을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참으로 이지문 이사장에 대해서 인간 실격이다, 역겨움과 역함을 느낍니다. 자식이 보고 아마 부끄러워 할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